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20대 여대생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 근데 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범인이 평소 했다는 말은 나는 여자 전문가다.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2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돼요. 그렇습니다. 경북 경주 저수지에서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이 2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이 있는 등 당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는데 전날에 이제 술을 마시다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고 그 후에 이제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없어서 당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 마지막에 택시를 타고 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차로 1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택시 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그날 택시를 태운 택시기사였습니다.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찾는 가장 급선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단 데이터 그거를 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대구시내 택시 범죄 점수 다 조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택시기사가 긴급 체포가 되긴 됐어요. 맞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를 확인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도 5일 만에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다속에 있는 그 택시기사 집을 급습을 해서 택시기사를 체포를 합니다. 즉 예. 긴급 체포를 했는데 48시간 내에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택시기사를 체포했는데 손이나 이런 데에서 몸싸움 흔적도 없고 상처도 없고 어허. 택시를 샅샅이 뒤졌는데 살해했던 용의자가 혐심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허. 택시 안에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또 택시기사분이 나는 죽인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면서 하나의 그 증언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증언 하나가 아주 특별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증언,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가 했다는 증언 뭐였습니까? 이 피해 여대생 말고 또 다른 20대 남성이 같이 택시를 탔었다는 거예요. 어허. 이 피해 여대생을 태워서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이 신호정지 받고 잠시 정시를 했는데 이때 이 어떤 남성이 갑자기 뒷좌석에 탔다는 겁니다. 갑자기 신호정지 상태에서 탔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다. 이 여대생의 남자친구다라고 하면서 원래 A라는 목적지로 가려고 했으면 이거를 B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남자친구라고 하고 뭐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 여성은 이미 술에 취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갔고 이후에 두 사람이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택시에 올라타서는 어떻게 남자친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남성의 행동이 정말 남자친구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정차 중인 택시에 올라타서요. 이 남 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 괜찮냐라고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후 이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 역시도 의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향했던 곳은 바로 숙박업소 인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지목한 숙박업소 CCTV에 남 씨와 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CCTV 속 20대 남성을 새로운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이 남자친구, 사실은 이 남자친구도 용의선상에 올라있던 인물이라고요? 맞습니다. 남비 씨 이런 친구들이 그 클럽에서 술 마실 때 합성한 사람이 있는데 남성 2명이 합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을 용의자로 측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특정한 그 사람이 그 택시 타고 갈 때 그 택시 기사분한테 내가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탔지 않습니까? 아니, 그날 합석한 사람인데? 근데 거짓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그 새롭게 그 용의자가 나섰는데 그 20대 남성이 20대 남성 조 씨이기 때문에 그 조 씨를 체포를 했던 것이죠. 야, 그날 합석해서 만난 자리였는데 아니 어떻게 차를 세우고 남자친구라고까지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 남자친구가 범인이 맞습니까? 이 20대 남성 조 씨가 사실 실제 범인은 맞습니다. 범인은 맞고 이제 범행도 시인을 했는데 당시 이제 남 씨가 택시를 타는 걸 보고 본인이 이제 같이 탔고요. 그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가려고 하다가 방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원룸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룸으로 데려갔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피를 흘렸고, 그래서 본인의 이런 범행 사실이 들킬까봐 당시 이제 이 남 씨에 대해서 이제 겁나서 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당시에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렌터카를 이용을 해서 이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너무 조금 이제 소름 끼치는 것이 이 조 씨가 당시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틀간 이 병가를 낸 이후에는 또 이제 병가가 끝나고 나서 태연히 또 근무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 조 씨, 평소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남들 앞에서 과시했답니다. 대체 뭐라고 했는데요? 나는 아동 성범죄자다. 그러면서 나는 여자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서 SNS에는 내가 10번 찍어 안 넘어간 여자가 없다. 나는 주위에 항상 여자가 많았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한 이 조 씨가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범행 2년 전에 이미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신상정보까지 공개가 됐었고요.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범행 4개월 전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했고 이 여대생을 살해한 이 남성은 20대 조명훈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범죄 심리 전문가, 나는 여자 전문가다. 이 살인범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남성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이성관계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이제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특히 주위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반응을 보인다면 자신의 떨어진 그런 자존감을 좀 더 세우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면서 다른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 선고됐습니다.